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물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질에서 비롯된다. 이런 관점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활동 같은 것조차도 결국엔 뇌 같은 물질의 작용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자료는 유물론과 정신의 상호작용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네, 이 자료가 유물론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그게 가진 한계, 그리고 또 의외로 중요할 수 있는 가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관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께서 이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시도록 돕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개념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유물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네. 정신이나 영혼 같은 이런 비물질적인 것도 결국은 뇌처럼 고도로 조직화된 물질의 기능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감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형이상학이나 어떤 이상 같은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그렇죠. 경험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타당한 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 방식 자체가 외부 감각, 오감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라든지 초자연적인 힘 같은 건 당연히 인식하기 어렵겠죠. 그들의 현실, 그들의 진리는 딱 물질적인 차원에 맞춰져 있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좀 놀라운 주장을 해요. 네, 어떤 거죠? 유물론이 스스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이념이나 영적인 활동 덕분에 유지되고 발전한다고요. 아,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유물론이 정신활동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걸 그냥 물질의 속성 정도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이 자료는 심지어 물질 자체는요, 어떤 지성이나 영혼 같은 힘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까지 강조해요. 와우, 물질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네. 물질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의지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나 다른 존재를 지배하겠냐는 거죠. 그냥 그 속성이나 힘을 통해서 영향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도구이지 주체가 아니다. 이런 산점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물질이 정신에 의존한다니.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반대잖아요. 네, 상당히 파격적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곳의 일부 수행자들은 오히려 영적 발전을 위해서 물질이나 육체적인 차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도 하잖아요. 아, 네네. 그런 관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육체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랄까요? 네, 하지만 이 자료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육체적인 차원, 그리고 아스트랄적,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나 정신적인 차원, 또 멘탈적, 영적인 차원까지 모두에서 균형 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균형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육체나 물질적인 세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물질주의에서 현실에 좀 부합하는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할 수도 있다고요? 그건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자료는 유물론을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에 비유해요. 거울이요? 네, 그 한계와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쁘거나 좋은 것은 없고 모든 것에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성이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아, 법칙성. 네, 우리가 보기에 좀 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더 큰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유물론 역시 과학이나 영적인 기술처럼 어떤 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관점과 요소들이 있어야 세상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정신을 부정하는 걸로만 여겼던 유물론이 여기선 더 큰 전체의 일부이고 또 균형을 위해 필요한 관점, 심지어 그 한계를 통해서도 가치를 지닌다는 시각으로 제시되네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이죠? 이 자료는 유물론과 영성처럼 이렇게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길조차도 결국은 보편적인 법칙성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암시하고 있거든요. 아, 상반된 것들도 다 법칙 아래 있다. 네, 만약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관점들이 각자 나름의 법칙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나 혹은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